안녕하세요. 미스터 위버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기업, 정부, 사회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백신이 나와도 새로운 유행병 등장으로 이러한 악순환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내 회사,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된다는 자세는 반복되는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매번 살아남는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게임장에 오래 있으면 생존 확률이 0에 가까워지므로 빨리 게임장을 나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러시안 룰렛 게임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정사진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효과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하는 대응 전략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 효과적 방법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제2, 제3의 팬데믹 대유행병을 막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 원인 분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중간 숙주인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6번째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바 있듯 바로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와 이기적인 인류 문명이 그 답입니다. 기회가 되면 에피소드 6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간은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을 계획적으로 파괴하였고 그 결과 서식지를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은 부득이 인간 마을로 넘어와 인간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전염병 발생이 잦아진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항상 근본 원인을 대응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전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생태적 백신, 즉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이 꼭 필요하다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은 우한이 봉쇄된 지 7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자축하고 여기에 공을 세운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한 국가적 행사는 대내적으로는 14억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극복에 대한 칭찬만 있었지 코로나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성이란 언론에서 얘기하는 투명하지 않았던 초동 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자초한 위기로서 이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90세 마가렛 키넌 할머니는 코로나19 백신의 세계 첫 일반 접종자가 되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일을 V-Day로 명명하였습니다. V는 또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을 두고 언론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어 어쩌면 우리 인류가 반성적 사고를 할 기회를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대응에 꼭 필요하고 중요함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인류의 반격이 아닌 인류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발생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반성할 때에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을 막거나 적어도 그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바이러스 잡는 백신과 치료제에만 몰두할 경우 우리 인류는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으로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재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생각에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2020년 5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거대한 변화, 담대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K방역, 디지털 경제, 그린 뉴딜, 재택근무 확산?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크기는 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20세기 질서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21세기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럼 그 근본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주인이니까 필요에 따라 지구를 파괴할 권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주인이라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였을까요? 혹시 우리 말고 누가 우리를 지구의 주인이라 인정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인류는 지구의 주인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답게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인 것을 빼앗고 망가뜨리며 주인에게 갑질하는 교양 없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지구에 계속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게 되면 전염병, 기후위기로 인류가 절망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은 정복 대상이 아닌 공존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것은 자연 정복의 역사이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기술만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복 대상으로만 보면 인류는 부메랑 효과로 화를 입게 됩니다. 대신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은 기꺼이 우리를 품어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발전하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의 빠른 성장은 자원 고갈, 도시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 쓰레기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바이러스 창궐로 경제가 멈춰서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 빠른 생산과 소비, 이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성장률은 자원 소비 속도를 높여 환경 파괴, 기후 변화를 앞당깁니다. 21세기 조금 느리지만 바른 생산과 소비의 건강한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넷째, 가치관의 중심이 자본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는 법이 지나치다라고 하고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합니다.
21세기에는 근로자와 기업가 경영자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요? 자본을 강조하던 20세기 가치와 생명을 중시하는 21세기 가치가 법안에서 충돌하였습니다. 21세기가 오면 인간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 생명까지 소중히 다뤄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20세기 법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20세기가 경쟁 위주의 사회였다면 21세기는 협력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과 더불어 상호 신뢰, 연대, 협력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연대와 협력을 잘하는 개인, 기업, 국가가 힘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생각의 대전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 즉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 자연과의 공생, 바른 성장, 생명 중시, 연대와 협력의 가치 등이 현실과는 먼 이상적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질서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경련과 비슷합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매우 화려합니다. 아마존 회장, 애플 CEO, 스타벅스 CEO,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월마트 CEO, 골드만삭스 회장, JP모건 체이스 회장 등등. 그런데 이 단체는 2019년 8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기업은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자본주의 심장 미국에서 경영대 교수님이 아닌 경영계 CEO들이 이런 선언을 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이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략적 CSR이란 기업이 이윤 창출과 더불어 장기적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을 얘기합니다. 애플은 2011년 스티브 잡스에 이어 팀 쿡을 새로운 CEO로 임명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애플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애플 주가 차트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CEO 바통을 팀 쿡에게 넘긴 2011년보다 현재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단기적 이윤 추구를 뛰어넘는 팀 쿡의 전략적 CSR 활동입니다. 애플은 홈페이지에 애플의 전략적 CSR 활동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은 신체가 불편한 소비자도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환경에서는 특히 100% 청정에너지 사용과 탄소 저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위치 정보, 사진 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에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직원 건강과 안전, 근로자 인권, 환경 등 공급망 관리를 높은 기준으로 세우고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홍보를 위한 미사 요구에 그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만,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며 외부 기관의 인증까지 받아왔으니 단순 미사 요구를 넘어 21세기 경영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환경, 프라이버시, 인권 등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를 고객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미 전략적 CSR로 대표되는 21세기 경영 방식을 도입해 차별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융계 및 경영계에서는 ESG가 화두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첫 영문자를 딴 것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앞서 본 애플처럼 재무 성과 외에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도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투자를 축소하거나 투자금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ESG 투자 자산 규모를 내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ESG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ESG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 위험이 적고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고객에게 쓴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책임감 있는 자본주의,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또한 블랙락 글로벌 집행위원회가 고객에게 쓴 편지에도 ESG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처럼 글로벌 인류 자산운용사는 벌써 21세기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는 21세기 가치관과 질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기에 우리도 21세기로 가는 기차에 얼른 올라타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간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근본적 원인 분석, 둘째, 인류의 치열한 반성, 셋째,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러시안 룰렛 게임장을 벗어나 우리를 생존의 탈출구로 안내해줄 유일한 정사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론적 주장이 아니며 실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하루빨리 20세기 질서에 기초한 러시안 룰렛 게임장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21세기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닫히고 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1세기로 가는 비상구에 빨리 도착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